안녕하세요. 증증이는 작업 중에 증증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은 파워포인트인데요. 첫 영상으로 뭐가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다른 강의 영상들 보니까 프로그램 키는 법부터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건 거기 가서 배우시고 저는 표지 디자인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보통은 이런 표지 많이들 사용하시죠? 저는 이걸 좀 더 예쁘게 바꿔봤습니다. 이렇게요. 어떠세요?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쉬워 보이시죠? 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따로 부가 설명 없이 사각형 그리고 글씨 쓰는 건 할 줄 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글씨체는 정말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인데요. 글씨체 하나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 크게는 소속 기업 및 단체, 이미지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보여드린 표지 디자인에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한 나눔 명조와 나눔 발음코딩을 사용했는데 이 외에도 무료 폰트 몇 가지를 추천드리자면 배달의 민족에서 배포한 도현체, 고도몰에서 배포한 고도체, 서울시에서 배포한 서울한강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배포한 KB즈 한마음체,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배포한 코법체가 있고 더 다양한 무료 폰트를 찾으시려면 포털 사이트에 상업용 무료 폰트라고 검색하시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글씨체를 바꿔볼게요. 모든 글자들을 나눔 발음코딩으로 바꾸고 맨 위에 슬로건처럼 들어간 것만 나눔 명조로 해줄게요. 어때요? 좀 깔끔해진 것 같지 않나요? 정렬되지 않은 어떤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고 그 규칙성 안에 끼워 넣어야만 마음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겠죠. 그래서 정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파워포인트 안에서의 정렬은 크게 글자 정렬과 개체 정렬로 나눌 수 있는데 글자 정렬은 글 상자 안에서 글자의 위치를 정해주는 걸 말하고요. 개체 정렬은 선택한 개체 또는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개체를 정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먼저 모든 개체를 슬라이드의 가운데로 정렬할게요. 그러려면 정렬 메뉴에서 슬라이드의 맞춤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다면 슬라이드의 맞춤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정확히 가운데에 정렬이 되네요. 사각형과 메인 제목은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니까 세로 정렬을 한번 더 해줄게요. 나머지 개체들도 보기 좋게 배치해 주시는데 가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셔야 안정감 있게 배치할 수 있고요. 만약 키보드에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하신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좀 더 세밀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수정하시게 되면 개체 정렬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글자 정렬을 해주셔야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글자 정렬을 해줄게요. 모든 글자를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 글자들이 전부 위쪽 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의 글자는 중간 맞춤으로 밑에 있는 글자는 아래쪽 맞춤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까지 정렬 작업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신경 써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료를 보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만약 자료의 모든 내용이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글자들의 크기와 굵기가 모두 같다면 그걸 보는 사람은 마치 시험 공부를 하는 듯한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단순히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료 자체를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컨트롤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글씨의 크기와 굵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지루한 슬라이드가 지루해지지 않고 슬라이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다시 작업물로 돌아와서 저는 먼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형식적인 문구들을 작게 만들어주고 이 슬라이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목을 크게 만들어줄게요.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작업하시려면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컨트롤 대괄호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기 좋게 하려고 작업 중이라는 글자를 키워서 증증이는 이라는 글자의 폭과 맞췄는데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 중이라는 글씨를 두껍게 하고 증증이는 이라는 글씨를 얇게 만들 건데 굵게 할 글자는 선택해서 굵게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얇게 할 글자는 얇게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눔 바른 고딕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눔 바른 고딕은 여러가지 굵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눔 바른 고딕 보통, 굵게, 가늘게, 아주 가늘게 이렇게 4가지 굵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저는 나눔 바른 고딕 가늘게를 사용해서 얇게 만들어 줄게요. 파워포인트에서는 나눔 바른 고딕 라이트라고 나오네요. 나머지 글자들도 크기와 굵기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쓰는 폰트가 다양한 굵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팔자련이 해야죠. 간혹 윤곽선을 사용해서 글씨를 얇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비추할게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저는 맨 위에 글자가 제목과 폭이 맞았으면 좋겠어서 문자 간격을 좀 넓게 해줬는데, 만약 간격을 더 섬세하게 조절하고 싶으시면 기타 간격을 눌러서 값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지 디자인은 대부분의 디자인이 그렇듯이 포인트 색상을 정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포인트 색상은 글씨체와 마찬가지로 만들 자료의 성격이나 소속 기업 및 단체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정해주시면 되는데, 색상을 정하실 때는 너무 밝거나 어두운 색상보다는 적당한 밝기의 색상이 보기에도 좋고 여러가지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도가 너무 높으면 눈에 피로감을 주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시선을 끌어오기 힘들겠죠. 색상을 정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기본 색상표에 있는 색상을 쓰시는 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대기업 홈페이지에서 색상을 훔쳐오는 건데, 훔쳐오는 방법은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일단은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홈페이지를 찾으셔야겠죠. 저는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를 골랐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으면 키보드에 프린트 스크린샷 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그림판을 열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스포이드 툴로 색상을 콕 찍어주세요. 색상이 찍힌 게 보이시죠? 색편집을 눌러서 가져올 색상 값을 확인하시고 다시 파워포인트로 와서 저는 사각형의 테두리 색을 바꿀 거예요. 사각형을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 다른 윤곽선 색을 누르시면 표준 탭과 사용자 지정 탭이 보이네요. 사용자 지정 탭으로 가서 아까 확인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색상 훔쳐오기가 끝났습니다. 포인트 색상을 정하셨으면 적용을 해줄게요. 저는 파워포인트 기본 색상표에 있는 주황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사각형의 테두리만 색상을 바꿔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해줄게요. 이제 글자에도 색상을 줄 건데요. 그 전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반복이라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해드릴 테니까 반복의 단축키가 Ctrl Y 또는 F4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저는 제목 글자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색상을 줄게요. 그 다음 색상을 줄 다른 글자를 선택하시고 Ctrl Y 또는 F4를 눌러주시면 선택한 글자에도 같은 색상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표지 하나가 쉽고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만약 제목이 커야 한다거나 제목이 길거나 제품에 사진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 디자인을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숙지하시고 응용하신다면 제목이 크던 제목이 길던 사진이 들어가던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표지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표지가 좀 심심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배경 삽입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슬라이드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스르륵 나오는데 가장 하단에 있는 배경 서식을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단색 채우기에 흰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를 포인트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닫기를 누르면 배경색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만한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의 윤곽선은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사각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가장 하단에 있는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도형 서식 창의 채우기 탭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해주시면 아래쪽에 파일이라는 버튼이 생기는데 파일을 눌러서 배경에 들어갈 적당한 그림을 선택하고 삽입을 눌러줍니다. 그림이 들어간 게 확인되시면 그림을 보면서 하단에 있는 투명도를 조절해주세요. 저는 80 정도로 해줄게요.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단 메뉴의 그리기 도구 서식과 그림 도구 서식이 활성화되는데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색 버튼을 누르고 기타 변형을 누르시면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포인트 색상을 넣어주시면 배경 삽입은 끝났는데 글씨들이 잘 안 보이죠?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중간쯤에 맨 뒤로 보내기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슬라이드 밖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드래그 하셔서 개체를 전부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 글씨 색을 잘 보이는 색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흰색으로 바꿀게요. 처음 만든 사각형의 테두리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혹시 이 사각형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선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의 밖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서 모든 개체를 선택한 다음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로 똑같이 슬라이드의 밖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하는데 글상자는 포함이 되지만 사각형은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선택해주세요. 그럼 글상자들이 선택이 해제되면서 사각형만 선택이 되어 있네요.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배경 삽입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배울 단축키는 표지를 만들면서 언급했던 단축키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게요. 처음 나왔던 게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인데요. 컨트롤 대괄호였죠. 컨트롤 대괄호를 이용하시면 글자를 선택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 글상자를 선택하셔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체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한꺼번에 조절이 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컨트롤 화살표 키로 개체를 세밀하게 이동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건 뭐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반복 기능인데요. 반복의 단축키는 컨트롤 Y 또는 F4라고 말씀드렸었죠. 둘 중 어떤 걸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반복 기능은 실행 취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행 취소의 단축키는 컨트롤 Z니까 같이 기억해주세요. 반복은 크게 2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전 작업을 반복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글자 색을 주황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면 반복 단축키는 글자 색을 주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고요. 도형의 윤곽선을 없애는 작업을 했다면 똑같이 도형의 윤곽선을 없애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럼 반복 단축키를 잘못 사용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 도형을 선택하고 반복키를 누르면 당연히 도형색이 아니라 도형의 글자 색이 바뀌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도형을 이동 복사 해보겠습니다. 이동 복사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도형을 이동하시면 되는데 컨트롤의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동 복사를 하신 후 도형의 선택을 해제하시게 되면 반복키를 아무리 눌러도 반복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파워포인트가 이동 복사할 개체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 작업을 해줄 개체만 선택해 주시면 이전에 이동한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 줍니다. 반복의 2번째 기능은 재실행인데요. 재실행을 사용하시려면 실행 취소를 하셔야 돼요. 실행 취소는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취소하는 건데 도형을 그렸다면 도형을 그리기 전으로 돌려주고 도형을 삭제했다면 삭제하기 전으로 돌려주는 거죠. 컨트롤 Z를 한 번 누를 때마다 작업이 하나씩 취소되는 거예요. 이때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실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했던 작업을 다시 실행하겠다는 의미죠. 컨트롤 Y 또는 F4를 한 번 누를 때마다 작업이 하나씩 재실행되겠죠. 지금까지 글자 크기, 미세 이동, 반복 기능, 실행 취소, 이동 복사 이렇게 총 5가지를 배웠는데 한 번에 머리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의식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외우고 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화이팅! 이게 제 첫 영상인데 봐주시는 분들이 재밌고 유익하게 봐주셨기를 바란다면 아무래도 욕심이겠죠. 많은 거 안 바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루하지 않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샘플이 좀 필요한데 혹시 샘플 자료를 보내주실 분이 계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자료엔 어떤 템플릿이 어울릴까요? 라던가 이런 도식은, 이런 그래프는, 이런 수식은 어떻게 예쁘게 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구체화된 샘플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실 때는 영상에 자료가 보여질 수 있으니까 대외비적인 자료는 당연히 안되겠죠. 자료가 아니더라도 영상에 대한 컨텐츠 제안이나 피드백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주시면 되고 질문이나 피드백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댓글 중 편한 곳에 써주시면 되는데 첨부 파일이 있는 질문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에 파일 첨부가 되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불친절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가 될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